안녕하세요, 정재욱입니다. 무채색 정치 채널이 조명할 두 번째 주인공은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비난과 칭찬이라는 소음을 잠시 끄고 대한민국이라는 지도 위에 윤석열이 남긴 선명한 발자국에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검사 윤석열이 지키려고 했던 원칙, 그리고 대통령 윤석열이 열어젖힌 새로운 수출의 길, 지금 시작합니다. 정치를 하기 전 윤석열이라는 이름 앞에는 항상 칼잡이라는 별명이 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사람들, 즉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이 뭐냐고요? 지금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윤석열의 칼날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기업들, 즉 재벌들에게도 향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자금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회사가 몰래 숨겨둔 뒷돈이라는 뜻입니다. 윤석열은 현대자동차, SK, 삼성 같은 대기업들이 법을 어기고 돈을 숨기는 것을 절대 참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다고, 회사가 크다고 법을 어겨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수천 장의 장부를 뒤지면서 숫자로 증명해낸 거죠. 이런 수사를 우리는 특수수사라고 부르는데요. 특수수사는 가장 복잡하고 해결하기 힘든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특공대 같은 수사입니다. 윤석열은 그 특공대의 대장이었습니다. 그의 이런 뚝심이 전 국민에게 알려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사건입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수백 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인터넷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수만 개의 글을 적은 것이죠. 나라 돈을 받고 일하는 정보 요원들이 국민의 여론을 조작해서 선거에 끼어든 겁니다. 이건 대한민국이 꼭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약속을 깨트린 아주 나쁜 반칙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파헤치다 좌천, 결국 먼 곳으로 쫓겨나면서도 끝까지 원칙을 지켰던 모습이 지금의 정치인 윤석열을 만든 뿌리가 된 셈이죠. 윤석열은 그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는 대한민국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법을 지키게 만드는 검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국민이 약속한 법이라는 거죠. 그가 파헤친 대형 사건들은 결국 수조 원의 나라 돈이 낭비되는 것을 막았고, 우리 사회에 잘못을 하면 대통령이든 재벌이든 똑같이 처벌받는다는 아주 당연하지만 무서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띈 성과는 단연 방위산업입니다. 한국 방산의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여러분, 방위산업이 뭘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 집을 지키는 대문이나 울타리를 튼튼하게 만들듯이 나라를 지키는 탱크, 비행기, 미사일 같은 것을 만드는 일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무기는 예전부터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 세계가 앞다투어 한국 무기를 사겠다고 줄을 섰다고 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압도적인 배송 속도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무기를 주문하면 받는 데까지 5년,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주문하면 공장을 바로 돌려서 광속 배송을 해줍니다. 급하게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국가들에게 한국은 최고의 파트너가 된 거죠. 둘째는 미친 가성비입니다. 성능은 미국이나 유럽의 명품 무기급인데 가격은 훨씬 합리적입니다. 게다가 수리까지 완벽하게 책임져 주니까 인기가 없을 수 없겠죠. 그런데 이게 왜 윤석열 정부의 성과냐고요? 무기 거래는 단순히 무기를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 깊은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본인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불렀습니다. 나토 회의 같은 국제 무대에 직접 나가서 각국의 정상들을 만나고 우리 무기의 우수성을 홍보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인 내가 직접 보증을 서겠다라고 하면서 신뢰를 준 겁니다. 특히 폴란드와의 역대급 무기 계약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대박 계약으로 남습니다. 이 대단한 계약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건 단순히 기업들만 잘해서 된 게 아니고 정부가 뒤에서 큰 도움을 줬기 때문인데요. 무기는 워낙 비싸서 사는 나라에서도 한꺼번에 돈을 내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정부가 나서서 나중에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 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보증을 서고 도와줬습니다. 또 무기 거래는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일이라 아무나 믿고 사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폴란드 대통령을 만나서 약속합니다. 우리 무기는 최고고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라는 약속을 한 거죠. 이러한 결과로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 4대 방산 강국을 넘보는 무기 맛집이 되었고, 이로 인해 수만 개의 좋은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땅 위를 넘어 하늘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를 우주에서 찾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남의 나라 로켓을 빌려 쓰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만든 누리호가 인공위성 궤도에 올렸고, 달 궤도선 다누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달 주위를 돌면서 정보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우주에 가서 뭐해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미래의 자동차, 우리가 쓰는 인터넷, 지도 앱, 지금 우주에 떠있는 위성 없이는 불가능한데요. 우주의 기술을 가진 나라만이 미래의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늘 위 우주 기술만 좋아진 건 아닙니다. 우리의 기술력은 이제 전 세계를 움직이는 에너지의 심장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원자력 발전, 즉 원전 수출 이야기인데요. 사실 한동안 우리 원전 사업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세계 시장에서 한국 원전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 체코 등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원전 기술을 간절하게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전을 수출한다는 건 단순히 전기만 팔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전기를 만드는 거대한 공장과 그 비법을 통째로 수출하는 거죠. 전 세계가 우리 기술로 만든 전기를 쓰고 우리 기술 없이는 도시가 돌아가지 않게 만드는 셈입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말이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건 어떤 색깔도 섞이지 않은 윤석열의 진짜 성적표입니다. 검사 시절 그가 증명한 법 앞의 평등과 대통령이 되어 숫자로 입증한 수출과 미래 산업의 기록들입니다. 물론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이 결과물을 두고 누군가는 박수를 칠 것이고 누군가는 여전히 날선 비판을 보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기록들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었다는 팩트만큼은 결코 가릴 수 없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도 궁금한데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십시오. 정재욱의 무채색 정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